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디입니다. 다시 샌디 스페이스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제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자원들,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고 공부를 했는지 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어를 제가 공부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저의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경험, 꿀팁, 그리고 토픽 시험을 봤던 이야기,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분명히 유익하고 알차는 자원들 그리고 정보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한국어를 2020년에 배우기 시작했고 2021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2월에 시작했고 그때는 제가 집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취미로 한국어를 배워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고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서도 쭉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한 2년쯤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온 지도 제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어를 계속 공부해왔어요. 그리고 토픽 시험도 제가 제 나라에 있었을 때 온라인으로 한번 받고 여기에서 그 86회 토픽 시험도 최근에 받고 결과도 최근에 나왔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24일인데 23일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제가 6급을 땄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6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도 자주 질문 같은 것을 제가 스토리에서 자주 올리는 편인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이 한국어를 공부해왔던 경험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 다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 자료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온라인 자원들을 사용했고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 거의 다 자원들이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료라고 하기에서도 엄청 유익하고 이렇게 정보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채널들,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초급을 배우고 있는 분도 있겠고, 그리고 중급, 고급을 배우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 이 영상은 급수 상관없이 한국어를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웹사이트들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웹사이트는 코세라라는 교육 사이트예요. 이 코세라 사이트는 다들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서 한국어 수업들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어와 관련된 강의들은 한 6개, 7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수준하고 맞는 강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강의들은 대부분 다 무료이고 여기에서 하나 있는 것이, 이 코세라에서 이 강의가 끝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료증을 받으려면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옵션 하나가 있는데, 이 Financial Aid이라는 옵션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2주 동안 기다리고 거기에서 허가가 받으면 강의 끝날 때 수료증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수료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죠.
저는 여기에서 강의 하나하나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중급이랑 고급 수업을 여기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았고 설명도 좀 깔끔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들은 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도 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라서 믿을 만한 자원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강의들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중급 수업을 들었다 하면 나는 중급 끝났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중급 수업을 들었다 해도 한 급수를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독학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만 이렇게 수업 하나 들었다 해도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 코세라에서 받은 이런 수료진들도 혹시 장학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면 이런 수료진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의 자격증으로서 자기가 이 강의를 들었다,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만큼 안다라는 의미로 이런 수료진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이 장학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이런 작은 수료진들부터 하나하나씩 잘 모아서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했다, 나는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의 하나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이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이트는 제가 진짜로 알려드리고 싶은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독학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알 것 같은 사이트예요. 그것이 바로 세종학당입니다. 사실 이 세종학당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정보들도 많고 하나하나씩 그 카테고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많이 알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단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로그인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K-Culture, Teaching, Learning, 그리고 participation, career information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카테고리 하나하나 아래에서도 더 나뉘어 있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 K-컬처 아래 보시면 여기 K-팝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어요. 그 아래에서도 푸드 그리고 투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드라마로 들어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서 드라마 한 편 한 편에 있는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대화를 일단 시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들 좀 유용하고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같이 배울 수 있고 이런 드라마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킬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평소에서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에요.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코세라 사이트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학습비라는 카테고리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급수에 따라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상 수업 같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다른 카테고리들을 많이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여기 수업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화로 되어 있는 수업인데
거기에서 일상에서 말하는 대화들도 많이 나오고 그 대화에서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문법을 사용했는지를 다시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거기에서 수업은 엄청 짧은 편도 아니고 엄청 긴 편도 아니라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특히 이 세종학당에서 실제로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에 여행을 다니고 있다. 한국 실제 사회에서 나갈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도 찾으면서 거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업 형식으로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능이나 K-pop, K-드라마 이런 것에서 관심이 더 가고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같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형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기랑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수업은 수료증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기의 한국어 시력을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세종학당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급수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제일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세종학당에서 나오는 교과서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랑 제일 비슷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나면 자기의 한국어 시력을 대충 알 수 있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다라고 다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정보라는 코너예요. 이 정보라는 코너에서는 이 세종학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그리고 토크쇼, 웨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다 여기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이메일에서도 보내주는데, 혹시 이메일을 확인 못할 때나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코너에서 한 곳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마다 좀 다른데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 방송할 때나 자기가 알게 되면 라이브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이트로 바로 가볼게요. 제가 지금 웹사이트들을 계속 얘기하는 김에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토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왜냐면 이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다들 토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싶고, 그리고 필요해서 토픽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픽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했을 때부터 주로 사용했던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topicguide.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는 사실 제가 토픽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때부터 사용했던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사이트는 찾아 읽기도 쉽고 다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한국어를 시작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도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픽 기출 문제들도 다 모여 있고 토픽 가이드라는 이름에 따라 이 토픽 형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토픽 1는 무엇인지, 2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토픽 점수에 따라 어떤 급수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이 사이트는 바로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많이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픽에 대해서 하는 김에 토픽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하는 사이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픽 공식 사이트예요. 거기에서는 공식 사이트다 보니까 토픽에 관련된 소식들을 다 공지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보시면 토픽 시험에 대해 접수, 신청, 결과 확인 다 할 수 있고 토픽 시험과 관련된 업데이트 하나하나씩을 다 공지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토픽 이 기출 문제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 사이트와 같이 여기에서도 기출 문제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유용하는 코너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스터디 토픽이라는 카테고리예요. 거기에서 들어가면 영상 강좌들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코세라나 세종학당에서 영상 강의를 듣고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여기에서는 토픽에 대해 토픽 시험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이런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처럼 시간 맞출 필요도 없어서 저는 엄청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 것이 자기 모국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어도 있고 태국어도 있고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외국인들 위해 전 토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자기 나라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2급 정도 독학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제가 2급이다 보니까 토픽 2 문제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픽 1을 해보자 하면서 이 토픽 1 시험에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주는 영상들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하기 시작했고 이 사이트에서도 있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나라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수업이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이것도 많이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다 보니까 정보들도 제일 정확하고 제일 업데이트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혹시 토픽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이 사이트는 놓치지 말고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첫 부분, 이 웹사이트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은 끝났어요. 사실 사이트들도 찾으면 찾을수록 이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자료나 자원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랑 제일 맞고 제일 유용하고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몇 개만 골라서 거기에서만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많이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진짜로 사용하게 되고 꾸준히 따라하게 되는 이런 자원들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웹사이트들을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제 유튜브 부분으로 옮겨볼게요. 독학하는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유튜브에서는 자기만의 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유튜버 그리고 선생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골라서 채널을 볼까 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다 좋죠.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많은 채널들 중에서 자기랑 제일 맞는 채널을 고르고 그 채널 몇 개만 꾸준히 보면서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저희가 독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봐도 이건 난 모른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표현도 외우고 그 단어도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꾸준히 어떤 것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이것저것 자주 바꿔서 보다 보니까 약간 내가 잘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지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학했을 때 진짜로 잘 사용을 해왔던 채널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고 있는 채널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기랑 맞는 채널을 고르고 거기에 꾸준히 따라 하시면 한국어 실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채널은 Quit Korean이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은 한국에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는 저도 실제로 많이 따라했고 진짜로 도움도 되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보시면 바른 한국어이라는 코스로 가르쳐주는 영상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바른 한국어 1, 2, 3까지 있고, 거기에 보면 일상에 사용하는 대화들, 그리고 그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을 한국인 선생님과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연습하면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 2, 3 자기랑 맞는 수준에 따라 맞는 급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다 보고 나면 1급, 2급, 3급 다 끝나는 건가?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코스 1급, 2급, 3급 영상들을 다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1급, 2급, 3급에서 알아야 하는 표현들을 좀 알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들과 좀 익숙해지고,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도 연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려 있어서 거기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보면 여기에서도 여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자기도 좀 더 힘이 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도 이런 한국에 가서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런 채널들을 자주 보고 따라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채널로 옮겨볼게요. 두 번째 채널은 제가 진짜로 아끼는 채널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까지 꾸준히 보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한테도 자주 추천을 해본 적이 있는 채널이에요. 그 채널은 바로 한국어 한 조각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한국인 선생님 몇 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채널에서 진짜 말하기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첫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채널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 채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였는데 그때 그 진짜 말하기 영상을 보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모습 그리고 가르쳐주는 방식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서는 보시다시피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콘텐츠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이 채널도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업들도 다양하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씩 올리고 있는 영상들도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 수준과 맞는 콘텐츠를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한국인 선생님 몇 명이 같이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선생님끼리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한국인들이 진짜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할 때 어떤 말투, 억양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어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자기 본국에 살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한국에 온 지 5개월 정도만 되었는데 제 나라에서 있었을 때 한국어를 배웠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 주변에서 한국인 현지인이 없어요. 저한테 한국어로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만의 주변을 한국인들과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제일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의 일상,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다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런 한국의 사회, 문화 같은 것들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걸로 통해 한국어도 동시에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하자면 제가 세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채널로 넘어갈게요. 이 채널도 제가 아직까지 꾸준히 보고 있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토픽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름은 토픽 스터디라고 해요. 이 선생님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도 토픽 시험을 준비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이 채널 하나만 보고 준비했어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도 토픽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 토픽 대비반이나 이런 따로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토픽 준비는 스스로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했을 때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6급도 다니고 있으니까 이 배워야 되는 표현들, 문법들이 다 토픽에서 나오는 것들과 비슷해요. 주제들도 그렇고 좀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토픽 2를 준비했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0%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처음으로 봤을 때 진짜 모르는 것이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문제들을 풀어주는 어떤 수업을 다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3주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수업도 다닐 수 없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게 좋아해가지고 토픽도 독학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봐봤어요. 그때 이 토픽 스터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채널에 보시면 대부분은 토픽 문제들을 풀어주는 영상들이 많고, 그리고 문법 설명 영상들도 있어요. 이 영상들을 사실 좀 짧은데, 짧은 영상 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예시 문장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바로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는 영상과 문법 설명해주는 영상을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설명해주는 영상에서 자기가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그 문법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고 그 문법을 배우고 그 문법을 알게 되면 다시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토픽 출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채널은 분명히 알아야 할 채널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해야 되는 것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다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다 모아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채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채널은 제가 한국어를 초급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법을 헷갈릴 때마다,
그리고 문법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제가 항상 찾게 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에 대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채널은 바로 베이즈 코리언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주로 문법에 대해 설명들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채널인데, 문법을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설명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고, 헷갈릴 수 있는 문법이나 약간 불규칙 같은 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좀 헷갈린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법 이름만 적어서 그 채널에 찾으면 대부분 거의 다 나와요. 거기에는 저희 초급 때부터 알아야 할 문법들도 다 있고, 사실 그 채널 이름이 베이즈 코리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중급, 고급 문법들까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채널은 선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선생님이 어떤 무료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그 무료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줌으로 하는 말하기 연습하는 그런 수업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신청을 하면서 줌으로 한 두 번 정도 가서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어떤 주제를 삼고 그 주제에 대해 대화를 서로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수업은 아직까지 하고 계신지는 잘 몰라서, 그 정보를 알고 싶다면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채널을 통해 선생님한테 연락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로 통해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채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상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특히 저희 토픽 시험에서 말하기 시험이 새로운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픽 말하기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올지를 잘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토픽 말하기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데, 그 채널에서 토픽 말하기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토픽 시험을 안 봐도 이런 말하기 영상을 보면 나도 연습할 수 있고, 어휘과 표현들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면서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설명도 굉장히 심플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저는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국에 살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주변에 현지인이 없으니까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로 통해 가끔씩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도 다른 플레이리스트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픽 어휘 같은 것들도, 어휘도 이런 조금 비슷한 주제나 좀 외우기 조금 쉽게 모아놓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휘를 외우는 데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채널은 바로 Easy Korean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베이직 코리안과 조금 비슷한 컨셉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법이나 표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문법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문법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는 의미가 같지만 어떤 상황에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은 문법이 헷갈릴 때마다 찾게 되는 채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채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좋은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나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데 가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변을 영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부분이나 헷갈릴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이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어를 독학할 수 있는 웹사이트랑 유튜브 채널들을 알려줬는데요. 제가 두 번째 파트로는 그 외에서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토픽 시험 준비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다음 부분으로 나눠서 돌아오겠습니다.